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민영산TV의 민영산 칼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 후보 결정의 의미와 또 서울 부산시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제1야당이 내년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을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길에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마지막 경선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41.64%,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36.31%를 얻어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준 예비후보가 54.50%, 그리고 박성훈 후보가 28.63%, 이현주 후보가 21.54%를 얻어 박형준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사실상 이제 국민의당 소속인 안철수 예비후보하고의 단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세훈 예비후보가 되든 안철수 예비후보가 되든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꼭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본 건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일종의 전초전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또 야권 입장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두 곳을 다 승리해서 내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꼭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을 심판하고 새로운 비정상의 길로 5년간 이끌어온 이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의 길로, 다시 국민이 행복한 길로 만드는 그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의미 때문에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꼭 야권 단일 후보를 내서 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산만 보십시다. 지금 부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덕도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가덕도 공항, 오거동 공항 만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와 심지어는 청년 주부층에게 집중적으로 국가 세금을 저그들 돈인 마냥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막 돈을 갖다 뿌리는 어떤 발악과 같은, 최후의 발악과 같은 이런 관권 선거, 금권을 총동원한 지금 이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요, 4년 전에 대선에서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은요,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워낙 폭정과 실정에 의해서 민심이 돌아서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고는 하지만은요, 문재인 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만 해도요, 문재인이 부산에서 38.71%를 얻었습니다. 38%.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31.98%, 거의 32%. 그러니까 한 근 6.5% 이상을 문재인 후보가 앞서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6.82%를 얻어서 3위를 했는데, 물론 홍준표, 안철수 후보의 표를 합치면은 부산에서도 이기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38%, 38.7%를 얻을 정도로 부산에서의 문재인과 문재인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가덕도 특별법인의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온갖 금권 강권 선거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부산시장을 갖다가 지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산 경남은 거의 생활권이 같이 돼 있는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지사도 민주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세가 만만치 않고 문재인 세가 만만치 않는 이런 실정에서 정말 우리가 방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부 단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박영준이를 후보로 뽑아놨었기 때문에 박영준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을 했던 사람들도 딱 힘을 모아서 이 부산 민심에 다가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 관심의 대상인 서울시장 후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안철수 예비 후보와 지금 단일화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도 이기고 부산에서 문재인의 세력을 갖다가 표를 갖다 뺏어오고 또 서울에서도 이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이 문재인 세력과 민주당 세력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이 그 호남 세력을 갖다가 그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뽑아와야 내년 선거에서 우리가 문재인 세력을 패퇴시키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단일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후보에게도 물론이고 특히 안철수 후보에게 제가 좀 부탁을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제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무슨 단일화 룰을 가지고 소화병적으로 그런 어떤 잔꾀 무조건 안철수로 단일화돼야 된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을 버리고 대승적 자세로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에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부터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경쟁력이 더 중요하지 적합도보다는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단일화 경선에 문구 가지고 또 룰 가지고 벌써 지금 계속해서 잠펀치를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말 욕심 버리지 못하고 단일화를 결렬시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다시 또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깨놓고 얘기해서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문재인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서울시장도 박원순이 좋은 일 시키고 문재인 세력 좋은 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2년 대선, 2017년 대선에서 결국에 문재인이 도우미 역할을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도 국민의당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그 동의해주고 말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도우미 역할을 많이 했습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도 정말 요즘 행보를 보면은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예? 이제 다시는 문재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예? 문재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 서울 지역에요. 득표율을 한번 보십시다. 문재인이 도저히 당선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에 안철수 후보 때문에 분열 때문에 문재인이 당선된 겁니다. 문재인이 서울에서요 42.34%, 42.3%,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2.7%,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0.7%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2위를 차지했지만은 서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서울에 거주하는 호남의 향후들 표가 문재인과 안철수로 갈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남 지역에 거주하는 호남 민심은 물론이고 서울의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민들도 전부 다 지금 문재인 쏠림 현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선에 이 호남에 이 민주당에 쏠리는 이 호남 민심을 갖다가 어느 정도 뺏어와야 된다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물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안심을 주고 안보 정책,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호남 민심, 또 호남의 호남 민심을 얼마나 뺏어오느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게 호남에서 10% 가까이 뺏어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될 적에 호남에서 거의 9.5% 이상 뺏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남 민심,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 호남 민심을 내년 대선에 뺏어오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를 이루는데 큰 대승적 어떤 결단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평론가로서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기호 2번을 달고 나가는 것이 저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박원순처럼 기호 8번으로 나와서 나중에 민주당에 입당을 야당에 합류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누가 후보되든지 간에 일단 후보가 된 사람은 저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요. 오세훈과 안철수하고 그렇게 합의를 하십시오. 누가 후보가 되든지 간에 기호 2번으로 나가겠다. 저는요. 전략적으로 그걸 갖다가 합의하면은요. 오히려 안철수 후보한테 이 경선 과정에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일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생각을 하는 게 또 국민의힘을 제1야당의 힘을 몰아줘야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저러다가 안철수가 서울시장 되면은 또 땀만 먹고 문재인 또 도우미 역할 돼버리는 거 아니야? 국민의당 키우려고? 이렇게 얘기를 걱정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갖다가 딱 일거에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안철수 후보가 정말 합당 아니면은 무슨 그 기호 2번으로 합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말 내가 만약에 기호 2번이 되면은 아니 이번에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은 승리하면은 기호 2번으로 가겠다라고 사전에 천명하면은요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보다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저는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참모들도 좀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당내에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적극 나서서 제발 이번 서울시장 단일화를 앞두고 또 내년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부 총질 좀 그만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일부 많은 그 정치부 기자들이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요. 싹수가 노랗다고 하는 것이 지금 중도층의 마음을 못 돌리고 하는 것이 내부 총질, 내부 분열이 벌써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서울시장 끝나고 비대위 물러나고 당대표 돼서 당권 먹으면 뭐합니까? 예? 103석 제1야당 당권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김종인 씨가 다시 하든 무슨 누가 다시 하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요. 문재인을 심판하고 문재인 선거를 폐퇴시키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길입니다. 예? 정권 교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알량한 당권 잡으려고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선거 2개나 앞두고 지금 내부 총질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 저희가 뭡니까 도대체? 입만 열면은 갖다가 지도부 비대위 갖다가 비난하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든 주그들 당 본인들 당 소속인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도록 대동단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후보를 갖다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안 도우면은 누가 도웁니까? 예? 그런데 먼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 소속인 안철수 후보가 필요하다는 둥 그런 얘기가 무슨 지금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고질적인 악습, 내부 총질 좀 당장에 그만두고요.
단일화 과정에서는 단일화가 되고 나면은 단일 후보로 된 사람한테 힘을 모아준 건 당연하지만은 단일화 과정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이가 단일 후보로 되도록 모든 힘을 갖다가 모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당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아무리 미웠다고, 에? 정말 홧김에 무슨, 속된 말로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 잿밥에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부 총질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서울시장을 갖다가 우리 야권이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욕심을 사리사욕을 버리고 대승적 자세로 박원순이한테 양보했던 그런 자세, 문재인이한테 양보했던 그런 자세, 그런 자세로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내부 총질 좀 그만둬야 된다. 에? 본인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당권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년 3월에 대선에서 또 저자들한테 저 운동권 저 문재인 세력한테 또 정권 뺏기면 정권 연장되면 또 그런 이 암흑한 세상을 국민들한테 살아가야 될 겁니까? 그러고도 당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총질 그만둘 이 두 가지 과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면은 우리가 희망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올리면서 3월 4일 찾아뵌 민영상 관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빨간색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준 분들께서는 꼭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정말 30만까지 되도록 이렇게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